D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기도 원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사회에 관심 없어, 우리는 정치에 관심 없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니니 세대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50%에 달하는 청년 실험자들은 아무 내용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비난을 가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011년도 2월달에 마드리드에 있는 대학에서 청년 그룹이 구성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래 없는 청년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에서도 저희 또 아는 분들과 같이 이 내용에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조직했던 주요한 슬로건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연금도 없었고 또 고용도 불안했었고 미래도 없었고 우리가 어떤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불안정한 특히 청년들의 가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고용 상황에 극심한 고용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또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또 많은 청년들이 또 국가를 이런 상황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이 공부를 한 바탕으로 해서 해외 나와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제가 또 얘기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불만도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스페인 사람들이 당시에 깨달았던 것은 지금 정치관들이 이런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절대로 민주적인 내용들을 민주주의를 어떤 민주 시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데모크라시아 레알이라는 이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뜻하는 이런 플랫폼이 2011년 5월 15일 불과 한 달 전에 나타나게 되었고요. 바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적 불화를 그 두 개의 주요 정당이 장악하는 스페인 어떤 정책의 불신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어떤 참여주의적 어떤 민주주의를 그리고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원하는 그런 형태의 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또 2011년 5월 15일 날 이 50M 시스템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당시에 데모크라시아 레알이라는 이 단체는 여러 사회 조직을 받아서 집회를 열게 됩니다. 이때 슬로건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정치가 은행을 통해서 늘어나는 꼭두가시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었고요. 자, 이 메시지는 사회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조직 내에서 공유가 됐었고요. 그리고 같은 날 밤에 또 많은 사람들이 마드리드에 있는 태양의 문이라는 광장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들어왔고, 그리고 한밤중에 강제 해산을 진행을 했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강제해산 이후에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다시 한번 수천에 달하는 사람들이 다시 광장을 점유해서 캠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도시, 큰 도시, 스페인 전역에서 바로 이러한 광장의 재점거 사태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안에 보게 되면은 다양한 사상, 다양한 사회적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디게나도스 운동이라는 것, 분노라는 이 운동은 굉장히 변화하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좌우 정치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 스페인의 정치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많은 그런 시스템을 뛰어넘어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인디게나도스 이 운동은 5월 20일까지 광장에 있기로 결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의 큰 영향을 통해서 이 결정했던 것은 6월 12일까지 이 캠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안에 어떤 토론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근데 이 광장을 떠나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광장을 6월 12일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 캠프는 굉장히 잘 조직화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다양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어떤 위원회라든지 지속적인 집회를 열어서 굉장히 민주적인 체제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대표성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 대변해주지 않는 정치체제를 끝내기 위한 어떤 제안이나 아이디어, 정책 제안을 만들어냈고요. 또한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메커니즘의 창출이라든지 금융 시스템 개발, 반부패 조치, 공공교육과 보건 시스템, 모든 공공 서비스 보호, 노동권,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제안을 어떤 정책적
구체적인 정책적 개혁에 대한 제안도 내게 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민주주의라든지 대표서 뛰어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0N 운동은 그 스페인이 경험했던 굉장히 그 전례 없었던 그런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많은 어떤 사회운동과 달랐던 내용이었었는데요. 그 과거에 경험했던 스페인에서 운동과 굉장히 달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즉 질문을 전체 시스템, 그다음에 어떤 정책 영역에 대한 그리고 경제 영역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국가를 통제받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었고, 그 어떤 근본적인 그 스페인들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이나 시스템의 변화를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점인데요. 또 한 가지 또 사람들의 어떤 방식, 즉 경제 위기를 보는 사람들의 방식까지도 이런 것을 좀 바꿔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그 위기 초반에 그 대통령은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언론이라든지 기업이나 어떤 정치 엘리트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이었는데 이렇게 스페인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위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시장 규제 완화라든지 투기 거품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경제 후반기 동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누려왔다는 거죠.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해서 그래 이것들은 너희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전체 경제 위기의 그 문제의 원인이 시민들이었다는 것이죠. 국민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그 강제 퇴거를 당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그 떠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국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별한 어떤 결과는 50N의 그 운동은 우리가 보다 어떤 정치적 역량 강화, 즉 그 사람들 정치적 역량 강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정치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무엇인가 무엇인가 잘 만들어 나가야겠구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과거에 했던 그 예를 들면은 그 과거에 있던 이런 그 예를 들어서 오락 프로그램을 봤었다면 이제 그 안에서 TV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보다 정책적인 담론들을 논의하는 그런 것들 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포데모스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그 15M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광장 활동 점거를 했었고, 하지만 이 광장 활동할 때 그냥 집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그 특히 그 강제 퇴거에 반대했던 PH 플랫폼 이렇게 인디그나도스 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운동들은 그 외에도 계속해서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다양한 합법성을 가져가면서 예를 들면은 그 스페인 전역에서 뭐 80%에 넘는 어떤 그런 어떤 지지를 또 이런 운동에서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다양한 어떤 물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다양한 그 사회 영역에서 특정한 내용들, 예를 들면 공공교육 체계를 위한 녹색 물결, 보건 시스템을 위한 하얀 물결, 젊은이들을 위한 붉은 물결, 그다음에 네, 물 좀 마시고요. It wasn't until 2014 그래서 이제 보수당이 이미 집권한 지 이제 2014년이 되어서야 이런 사회적 불만이라든지 15M 운동이 제시한 정치적 개혁이 정당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데모스가 실제로 오랫동안 이제 뭐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상당히 됐고, 그 지도자가 바로 파블로 이글레시아스인데 정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진 지식인이자 교수였습니다. 실제로 유럽 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했고 서클 활동도 열심히 하게 되죠. 실제 선거를 앞두고요. 같은 해에 저희가 뭐 리소스 자원이라든지 뭐 미디어에 관심도 별로 갖지 못했고 굉장히 자원과 미디어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당이었던 이 포데모스가 이제 거의 자발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선거 운동을 하게 되고요. 소셜 미디어와 집회에서 익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이제 조직화 운동을 통해 뭐 전단지를 나눠주고 포스터를 붙이는 등의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당의 기반을 마련해서 얼마 되지 않아 굉장히 빠르게 확산하게 되죠. 저희가 뭐 여론조사에서 아마 그 미디어 전혀 관심을 갖지 못했고 실제로 뭐 한석에 그칠 거라 여론조사의 예측이 있었지만 포데모스는 유럽 의회에서 5석을 얻었습니다. What happened next? 다음에 일어난 일은 The Podemos did a great breakthrough. 포데모스가 정말 정치 시작부터 현재까지 정말 스페인 그 사회를 어떤 사회 열망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고요. 또한 기존의 어떤 양당 체계를 깨뜨리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Regarding the demands of greater democracy, Podemos followed more main principles. 포데모스가 한 가지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포데모스가 전국적으로 제안했던 이니셔티브 계획을 당 내부에서 실행하자는 것이죠. 바로 포데모스 당은 인디그나도스, 즉 이 운동의 수평적 조직화와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이들의 정치 참여를 확산시키고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웹페이지도 있고요. 뭐 정치 프로그램도 이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내외부 후보를 선출할 때 오픈 프라이머리, 즉 어떤 오픈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를 도입했는데요. 기존의 다른 당은 저희 포데모스가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를 또 완전히 오픈된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혁신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었죠. 또한 뭐 돈을 이런 절차, 예비선거라든지 협의라든지 내부 절차에 투표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거나 당원이 되지 않고도 유권자로 등록만 하면 됐습니다. 사회 경제적 요구와 관련해서 포데모스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합법적으로 보이는 부패를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전문이라고 부르는 전직 관리가 유관 사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저희는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그만두고 뭔가 이제 경영진과의 밀착 관계를 줄이는 이들이 이런 그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제정할 때 이것을 좀 막고 이것에 대한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기업 친화적인 그 법을 예를 들어 뭐 전력회사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뭐 은행 같은 곳에 유리한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후의 커리어를 위해서 말이죠. 이런 행위는 기본적인 어떤 자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접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경제 위기 조건도 좀 악화시키는데 일조합니다.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강제 퇴거 운동을 중단하기 위해 또한 더욱더 많은 강력한 공공주택 정책을 세우고 성폭력과 불평등에 맞서기 위해서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고 또 진보적인 세제 개혁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2015년 5월에 포데모스의 큰 선거, 지역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데모스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여러 조직과 여러 기반을 포괄해서 광범위한 후보를 낼 수 있도록 그 포데모스로만 지역선거에서는 포데모스로만 참여하도록 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죠.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다른 사회라든지 정치 조직을 포괄하게 되는 그런 광범위한 후보를 배출하기 위한 저희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투리아, 아라곤, 발렌시아, 카스티아 이 라만차, 에스트레마두라 등 이런 모든 지역에서 폭넓게 대표자를 확보함으로써 실제 사회당이 사회나 경제정책의 변화를 수용한 이후에 저희가 보수당을 사회주의 정부로 대체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포데모스가 추진한 시민 후보 대부분이 이런 선거,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주요 도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카디스, 발렌시아, 사라고사 등의 주요 도시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12월과 2016년 6월 총선에서 포데모스가 대중적 지지를 얻었지만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중적 지지를 얻었지만 승리를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현재 그 스페인 주요 정당이 좌우하던 이제 좌우하지 않는 의회에서 포데모스 주요 야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체제가 좀 더 다원화되고 또 포데모스에 수렴된 새 지역 정당을 포함하려는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당의 부패를 좋아하진 않지만 아직은 우익 쪽 성향을 가진 유권자 기반의 보수적 새 정당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굉장히 제도권 운동과 풀뿌리 운동은 매우 다른 논리와 역동성을 가지고 있죠. 저희가 뭔가 처음에는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변화가 시시각각 나라마다 또 다르게 나타나고 각 개별 국가의 변화 속도도 다 상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는 어떤 힘이라든지 그러니까 변화의 어떤 각 사회가 갖는 변화의 속도가 개별 상이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받아들여서 변화의 속도에 맞춰서 또 우리가 같이 그 운동 속도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포데모스나 어떤 다른 시민 정당이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을 내렸던 어떤 공공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엄청난 영향력을 또 제시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증명하고 있는 건 뭔가 유토피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방식의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 긴축의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안을 찾는 것이죠. PAH 플랫폼의 전 리더였던 아다 콜라우 그리고 마누엘라 까르메나 이 두 분이 지금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엄청난 그 변화와 진보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사회 공적 부채를 줄이고 사회 정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쪽에 대처하고 또 도시의 경제 모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협력 경제를 또한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서 관용과 다양성, 양성평등을 고취시키고 또한 국민투표라든지 참여적 예산 책정 등을 통해서 주요 의사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즉 시민이 어떤 그 정책과 관련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를 마련하신 것이죠. 결국 앞으로 아직은 갈 길이 멀고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목표는 여전히 국가 전체에 급진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2019년에 지역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뭔가 이 포데모스 스스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축적해서 지방 정부를 구성할 만큼 충분한 대중적 지지를 얻고자 합니다. 현재 굉장히 좀 복잡한 긴장 관계가 조성됐었습니다. 카탈루니아 위기가 몇 달 동안 굉장히 회자가 되면서 토론의 중심이 됐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그 두 가지의 사회 운동이 생성되면서 다시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제 시위와 페미니즘 운동이 그것입니다. 바로 평등과 지속가능성, 포괄적 성장, 복지, 또 민주주의 같은 어떤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문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신선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public debate. 이런 부분들이 이제